우리 대출 실장님께 대출 연결을 못 받았다 하면은 우리 등대지기님의 대출도 연결해 드림으로써 그렇게 해서 연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또 등대지기님께 말씀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병자인입니다. 리치스쿨의 아주 소중한 정말 든든한 우리 등대지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재경사 카페 매니저 등대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두 전문가분들 모시고 네. 97 대책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반에는 별로 떠들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경매 시장의 날벼락 이런 느낌이에요. 다른 아파트 하는 채널들은 이 사업자 대출 막힌 거를 별로 안 다루고 공급 이쪽을 다루는데 우리는 좀 반대길인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가 조회수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만큼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니까 공급 정책보다는 오늘은 대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또 사업자 대출이 막히면서 다시 한번 이 등대지기님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은 제가 부동산 경매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포지션이 아니다 보니까 피부에 확 와닿지는 않았어요. 제가 아닌 다른 일반 투자자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경매라고 하면 레버리지 효과잖아요.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영향이 있다 보니까 어수선한 분위기 조금 느껴졌고 뭐 제 지인분들이나 그 전 수강생분들 낙찰 받으신 분들도 받았는데 잔금 납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의들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정책 나온 지 이제 며칠 안 됐지만 관련된 업종에 있으신 분들도 그 대책이 아무래도 영향이 크다 보니까 적응하는 시기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 97 대책이 났다고 해서 아예 투자가 막혀지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에 맞게끔 대책은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 게 왔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2022년도인가? 그때는 애초에 사업자 대출이란 게 안 나올 때거든요. 다시 원래대로 안 나오겠다라고 하는 건데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아닌 대출로 좀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요. 그것도 안 된다면 우리 등대지기님이 계신 대부업 쪽에 문의를 해서 금융위의 관리를 받지 않는 개인의 돈을 받아가지고 물론 금리가 좀 비싸긴 하겠지만 그렇게 투자를 이어갈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투자자들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기회를 찾고 해결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공포감이 굉장히 크겠지만 우리가 경매로 더 싸게 받을 기회는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은행들은 대출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대출을 해주지 말라고 하면은 은행 쪽에서도 뭔가 상품을 만들거나 이렇지 않을까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사업자 대출을 막으면은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거리를 잃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맞게끔 또 다른 상품을 만들어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늘 그래 왔듯이 어떤 식으로든 방법이 나오긴 할 건데 다만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아마 은행에서도 굉장히 바쁠 거예요. 은행들도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대출 해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을 텐데 이걸 막아버리니까 자금을 다른 대출로 융통될 수 있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만들 수 있는 상품을 고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혜 실장님이랑 연락하셨다고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제 막 규제가 시작이 됐으니 정리되는데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낙찰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실장님 선에서 그게 안 된다면 대부업 쪽에 문의를 해서라도 대출을 다 받게 저희 리치스쿨이 같이 만들어 드릴 거니까 교육생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뭐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 교육을 안 들으신 분들도 대출이 뭐 사업자 대출이랑 가계대출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양한 대출 방법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조만간 뭔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97 대책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결국은 이 수도권의 집값을 잡겠다는 거고 들어가 살 집 아니면은 집을 사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세주고 전세 들어간 집주인도 2주택, 3주택 되지 말고 갖고 있는 집으로 실거주를 해라 라는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떠세요? 가계대출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제 매매사업자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정책 자체가 얼마만큼에 대한 효과가 있을지는 우선은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 정책과 공급 정책이 있는데 일단은 LH 주도로 공급 정책을 얘기를 했고 수요 억제는 대출 규제라든지 세금 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켜봐야겠죠. 아까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경매로 낙찰된 것들을 보니까 낙찰가율이 그렇게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법원이 한산한 건 맞는데 입찰하신 분들의 입찰가를 좀 낮춰서 하신 느낌은 없었습니다. 물론 더 지켜봐야겠지만 부동산 정책이 매년마다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해갖고 투자자들이 많이 위축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요번 정책도 지금 낙찰가율이 빠지는 것보다는 입찰자가 조금 줄은 거, 투자자가 떠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보다 관망 조금 지켜보면서 다시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정책이 나왔으니 시장 분위기도 한번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근데 이번 대책이 경매 투자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런 정책을 낸 걸까요? 경매는 전체로 보면은 5%도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5%의 시장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진 않고 가계대출 우회를 막겠다는 의도일 거다. 네네, 맞습니다. 매매 사업자 말고 다른 대출이 나올 수 있겠네요. 지금은 매매 임대사업자에 한해서 막았지만 나중엔 사업자 전체로 막을 수도 있겠죠. 낙찰이 이미 되신 분들은 지금 일단은 적용이 안 되니까 막 다른 사업자로 대출을 받는 걸로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이런 대책이 이제 경매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예측을 해보고 싶은데 경매 시장에는 어떤 혼란이 좀 있을까요? 경매 시장에서는 큰 영향이 있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옥션 사이트에서 지역들마다 낙찰가율, 입찰자 횟수를 좀 보면서 저 나름대로도 판단을 해봤을 때는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투자자가 이제는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뭔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면 1억, 2억짜리 보시는 분들은 대출 1,000만 원 줄고 2천만 원 준 게 되게 크거든요. 소액 물건에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 보면 대출이 10%만 덜 나와도 입찰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투자금이 당장 진짜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없거든요. 60%였던 걸 0으로 낮추면 그냥 뭐 몇 억이 대출이 안 나와 버리는 거니까 저가의 좀 주택시장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우리 등대지님이 하시는 좀 우량한 물건들, 뭐 상가라든지 좀 큰 물건들은 이미 6억 이상은 대출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이미 거기는 현금 시장으로 간지 좀 됐다고 느껴지고요.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대출도 막히다 보니까 P2P나 대부업 대출까지도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P2P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하신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두 분은? 저는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개인 분이셨어요. 돈이 좀 있으신 분이랑 전세권 설정하시고 인저당 설정도 하시고 계약서를 쓰고 그 자리에서 그냥 계좌이체로 입금을 받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동시에 브릿지론이라고 해가지고 브릿지론을 잠깐 빌려가지고 이제 수수료도 한 500만 원 정도 내고 했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긴 했어요. 근데 나가는 수수료가 생각보다 커서 입찰가에 녹이려고 하면 소액 물건에는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저는 P2P는 아니고 거래처에서 이제 대부사에서 브릿지로 진행을 했었고, 그 정도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투자 물건에 명확한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건을 보고 아 저거 진짜 갖고 싶은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레버리지가 한계가 있으면은 조금 더 늘리려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P2P나 대부사를 찾게 되는 거죠. P2P하고 대부사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P2P의 개념은 일반 개인이 아니라 P2P 자체는 플랫폼 사업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을 받아서 그 명의를 갖고 대출을 해주는 게 P2P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냥 개인 근저당을 설정하신 것 같아요. P2P는 개인들의 투자 금액을 받아서 그걸 대행을 해주는 게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인이 나갔다, 개인 근저당 설정했다,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P2P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P2P하고 대부사의 차이는 금리 차이라고 보이거든요. 물건을 보는 것도 보수적으로 보고 용도의 제한도 있고, 근데 대부사는 부동산의 가치만 보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도 차이는 분명히 나죠. 대부는 대신 한도가 많이 나오는군요. 금리가 비싸도. 네. P2P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도 P2P 회사에 제가 매입 보증사로 들어가 있었었는데 거기는 원래는 빌라를 취급을 하질 않아요. 아파트만 취급을 하고, 그래서 매입 보증사로 들어갈 때 빌라도 취급을 해라. 그럼 내가 만약에 부실이 됐을 때는 매입 보증을 썼으니까 내가 매입을 하겠다라는 이런 협업을 해갖고 진행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빌라 낙찰되고 이제 잔금 못 치면 대부업에서 해주신다고 한 거였군요. 일반적으로 빌라 낙찰 받고 낙찰가의 80% 정도 대출이 나오잖아요. 정책 나오기 전까지는. 낙찰가의 80%면은 시세보단 많이 저렴한 거잖아요. 빌라든 아파트든 우리는 가치를 보고 판단을 할 거니까, 예를 들어서 시세 대비 80%에서 20% 삭감을 한 거의 60%잖아요. 네. 그 부동산 가치 100%에 60% 정도의 대출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리스크가 크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치면 사실 대출을 100% 해줘도 안전한 거야. 이미 싸게 받았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 관련해서 경매 투자자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카더라, 예측 이런 거 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제 생각을 정리드리면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가 아닌 대출은 현재는 가능하다. 근데 이것도 금방 막힐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규제 지역이 더 넓어질 거다. 국토부 장관한테 그 위임을 했잖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이런 걸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대출 받기가 점점 더 팍팍해지니 지금이라도 좀 나올 때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투자 자체를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항상 저는 그에 맞춰서 진행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요번 대책이 나왔는데도 제가 투자하는 방식에 크게 영향이 없어요. 지금 이 정책 자체가 제가 하고 있는 뭐 GPL 투자나 MPL 투자에 크게 영향은 없어요. 또 나아가서 상가, 경매 같은 경우도 규제가 없으니까 카더라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제 관심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에 맞춰서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 대책으로 가장 수혜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준을 딱 명확하게 세우긴 좀 애매하지만 한 2억 정도의 현금이 있으신 무주택자면 경매에 와서 대출 받고 입찰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은 대출도 안 나오고 취득세도 12%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등대지기님 말씀하신 대로 상가나 이런 것들은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상가나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고 정말 실거주집 마련하려는 분들이 역으로 혜택을 보겠죠. 왜? 투자자들은 그들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입찰가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책 나오고 나서 영상 말고 그냥 솔직한 제 얘기를 하자면은 전문 투자자들의 기회의 시기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는 부동산 경매에 그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진 않았는데 2019년도부터 뭐 엄청나게 유입이 됐잖아요. 투자자들이. 네. 그때 유입되면서 전문 투자자들의 먹거리가 조금씩 줄어들긴 맞긴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일반 투자자들보다는 전문 투자자들이 이제 조금 움직이는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전문이라는 것보다는 양질의 부동산들을 계속 유입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은 생각이 아까 뭐 대출 규제에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제가 실거주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투자자들을 향해서 지금 주택을 매수하지 말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무주택자분들이나 대출 받으실 분들이 좋은 가격에 가져가실 것 같고 투자자들은 다른 먹거리를 찾아서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예 포기를 하거나 일 것 같은데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그 먹거리들이 몰리는 명수가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쟁이. 그럼 오히려 경매 투자는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모르겠어요. 요즘 또 정보가 워낙 또 이게 공유가 빠르다 보니까 괜찮다 하면은 또 막 사람들 몰리고 이런 막 미디어나 이런 데 타고 해서 뭐 정확하게는 몰라요. 나도 모르겠으면 지켜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 경자인님 정규 강의 다음 주에 개강이지 않습니까? 네. 정규 강의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정규 강의 혜택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의도 전문적으로 정말 잘하지만 타 학원에 대비해서 정말 강력한 그 혜택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14가지 여기에 플러스 저희는 빌라 단타 매도를 교육을 하고 있는데 빌라 단타 매도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분들도 같이 협력해서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연락망들이 확보가 돼 있고 거기에 지금 대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우리 대출 실장님께 대출 연결을 못 받았다 하면은 우리 등대지기님의 대출도 연결해 드림으로써 물론 수수료가 일반 대출보단 비싸긴 할 거예요. 그럼에도 대출이 안 나오는 것보단 무조건 이득이니까 그렇게 해서 연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또 등대지기님께 말씀을 감사합니다. 빌라 시세조사나 이런 거 확실하시기 때문에 한도가 좀 많이 나온다는 장점이 확실히 있는 거는 같아요. 이자나 기타 비용 같은 경우에는 녹여서 입찰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학원에서 뭐 대출 실장님이나 법무사님은 모시는 것 같은데 등대지기님을 모시지 못하거든요. 등대지기님이 이제 대출 승인 이런 것도 직접 해주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시세조사도 중요한데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연체율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 이걸 안 해보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출 나오기가 힘들 거고. 말씀 중에서 이게 만약에 부동산 경매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기회가 된다라는 양질의 부동산을 싸게 매입을 하는 건데 예전에는 조금 높게 낙찰받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조금 싸게 받고 대신 조금 금리가 높다라는 거. 근데 얼마든지 세이브가 될 것 같아요. 보유하는 기간이 단타니까 짧으니까 비싼 수수료이긴 하지만 내는 게 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4% 이런 걸 생각해서 그래요. 정말 그냥 시중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 수준 정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방주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대부업의 그런 대출에 비해서 훨씬 싸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인프라가 연결이 되어서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고 수강생분들이 계속 낙찰받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때일수록 더 받으라고 저는 권장하는 편이에요. 이게 무서워서
죽어서 수도권 밖으로 가면 거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또 경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수도권을 노리자라는 게 제 취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등대지기님의 GPA 스터디와 정규 강의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현재 지금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고요. 스터디 안에서는 경매 예정 물건, 그리고 상가 경매, GPL 수강생분들이 실제 투자하고 있는 사례를 갖고 스터디를 하는데, 스터디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상가 경매나 또는 예정 물건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스터디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고, 상가 경매 같은 경우는 임장까지 가셔갖고 제가 피드백을 드리고 그렇게 조금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스터디입니다. GPL은 이 정책하고 상관없이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현금의 여유가 조금 되시거나 부동산 경매에 어느 정도의 경험이 쌓으신 분들이 GPL 정규반을 수강을 하시면은 지금보다는 선택지가 더 많아질 거고 시야도 더 넓어질 수 있는 수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출이 막히면서 GPL 투자가 개인 은행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니까 오히려 호황일 것 같아요, GPL 쪽은. 늘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돈이 돈을 번다고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동자희님 정규 졸업하신 분들도 GPL 투자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잘 가르쳐서 위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분들이 또 사업자를 내서 또 후배들한테 그쵸. 대출을 해주고. 정말 선순환 구조라고 생각을 하네요. 너무 든든합니다, 등대지기님.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